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저 푸른군 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있는데 우리 학교에 가면 자연을 닮은 사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연을 닮은 사람 해놔놓으니까 학생들이 와가지고 뭐 그냥 들판에서 뛰놀면 그냥 자연 닮은가 이렇게 할까 싶어서 제가 입학식 할 때마다 학생들 좀 주의를 줍니다. 그게 자연 닮은 거 아니라고. 여기 글자가 안 나타났는데 장자가 말하기를 하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연을 닮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한 말이 뭐겠어요? 하늘이 다 자연을 만드는데 그 자연 안에 보면 하늘의 뜻이 다 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케플러가 이 태양계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만은 그 친구가 와서 보고 하는 말이 누가 모형 이렇게 잘 만들었노? 그랬더만 케플러가 한 대답이 뭐 모형 보고 놀래노? 하늘 실물 봐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우리가 자연 실물을 보면 안에 정말 놀라운 게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 좀 받아가면서 그걸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자연에 대해서 좀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 정직하고 겸손하게 눈으로 보면 종물주의 그 지혜가 또 섭리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자연을 보고 이거 다 하느님 있다 그렇게 다 믿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이 한번 보세요. 이쁘지요? 우리 집 사람 자연산 그대로입니다. 근데 보니까 오른쪽 왼쪽이 똑같이 생겼지요. 그렇죠. 오른쪽 왼쪽이 똑같은 대칭 모양. 이거 절대로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계하지 않으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우주가 다 대칭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나무잎사귀 보세요. 좌우 대칭이지요. 보니까 똑같이는 안 하지만 대칭 모양 하고 있잖아요. 이 철이 체감은 아무렇게 생겼지만 안에 분자 구조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지져지게 때가 있습니다. 물도 보십시오. 절대로 아무렇게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원자를 보면 원자가 정확한 대칭이고요. 원자를 깨면 소립자가 나오고 소립자가 나오는데 모두 다 정확한 대칭입니다. 이 절대로 저절로 생긴 거는 이렇게 대칭이 나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설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추리가 아니겠어요? 이거 보세요. 해바라기가 자기가 뭐 이거 법칙을 알아가 요래 썼겠어요? 요렇게 모양 있는 걸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 피보나치 위 글이 안 나와 버렸네. 피보나치 수열이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줄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겠어요? 스스로? 누가 설계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고동 껍데기 보세요. 고동이 알아 저기를 만들겠어요? 이거 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자연대가? 이런 게 다 자연에 있는데 요새 자연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자연에 보면 다 이렇게 모양이 보면 다 균형이 잡혀져 있고요. 다 조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기능도 보면 다 이렇게 균형이 있다. 음양 균형이 있다는 거 맞아 있습니다. 음과 양이. 이산화탄소.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만은 우리가 숨쉬면 다 소모를 하지요. 소모하는 거 생산하는 거 딱 균형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왜 그렇게 생겼나? 균형을 인간이 깬 겁니다, 그걸. 이산탄소가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오존 없으면 안 되죠, 위에, 오존층에. 햇빛만 남으면 오존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천둥 치면 오존이 깨집니다. 그 딱 균형이 맞도록 때가 있는 거예요, 모두. 그리고, 우리 얼굴에 보면 나타나 있는 것들이 눈, 코, 입, 전부 다 하는 일들이 다 있죠. 노는 거 없습니다. 전부 하는 일 다 있습니다. 이 자연이 다 그렇습니다. 자연이. 공기 보면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져 있다고 이렇게 무신론자는 그런 이야기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이 공기에 오존이 저 위에 있지만 오존이 여기 100만 분의 1만 있어도 여기 모든 생물 다 죽습니다. 100만 분의 1만 있어도. 교수님, PT가 깨진 거죠? 예? 글씨가 다 안 나오는 거죠? 아래위로 좀 화면이 좀 여기 화면이 크게 안 맞아서 그런데 깨진 게 아니고 화면이 크기가 안 맞아가지고. 물에도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만 그 전부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페놀 100만 분의 1만 넣어도 그 마시면 다 죽습니다. 모든 생물들. 물에 산소 근데 100만 분의 10 정도 있는데 조금만 더 공기 중에 산소가 많으면 5%만 많아도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진화론자들은 옛날에 산소가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가 전체가 다 산소가 됐다 이래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불을.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다 나온 거네요, 그러면. 산소가 조그만 공기중에 모자랐다. 물에 산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물에는 아주 조금만 들어있어요. 100만분 10 정도만 있습니다. 그 조금만 모자라면 수중 생물들 건강에 살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들 하나하나 보면 전부 다 하는 일이 다 있습니다. 아무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하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같이 있어야. 같이 있어야. 식물이 물 만드는 햇빛 받아가지고, 우리가 식물을 우습게 보지만 식물이 그 광합성하는 그거를 인간이 아직도 못 만들어냅니다. 햇빛 받으면 물을 만들어내잖아요. 바다가 만들어내는 게 식물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생물이 다 사는 거예요. 사는 게. 그걸 식물이 만들어 놔놓으면 그거를 동물이 먹고, 또 썩으면 미생물, 박테리아나 곰팡이들이 분해하고, 그거를 햇빛만 받으면 들어. 이거 다 죽으면 다시 영양소가 돼가 내려가고, 모두 다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보십시오. 납자로라는 물고기는 조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조개가 없으면. 여기 알 넣을 때 그 알자로 딱 나오는데, 그럼 여기 조개 앞에 막 살살거립니다. 그럼 조개가 입을 딱 열어주면 고하게 알을 딱 놔요. 조개가 없으면 물고기는 살 수가 없어요. 조개 안에서 알이 이제 이렇게 깨져가 나와야 됩니다. 새끼가 돼가지고. 그럼 조개는 물고기가 알을 놓을 동안에 조개가 새끼를 유충을 물고기 몸에 붙여줍니다. 그럼 조개는 이동을 잘 못하잖아요. 그 물고기가 조개를 옮겨줍니다. 그래서 조개가 없이 물고기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 육하식물하고 육하나방. 육하나방은 육하식물이 꽃을 피울 때 그 안에다 알을 낳아야만 육하나방이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느 지역에 기후가 잘못돼가지고 육하꽃이 안 폈다. 육하나방은 번식 못합니다. 육하식물은 어떻게 하나? 육하나방이 여기 들어가서 새끼가 자라야만 씨를 맺습니다. 육하나방이 다 죽어버렸다. 육하식물이 씨를 맺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먼저 생기고 하나가 나중에 생길 수가 있겠어요? 동시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우리가 생각이 미스테리. 늑대가 미워서 미국에 다 잡아 죽였지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 늑대가 없으니까 소들, 노루들, 겁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들판에서 막 그냥 자고 그냥 들판에 다 나와 노는 겁니다. 그 들판 나오는 씨만 나면 다 먹어버려. 숲이 안 만들어져요, 숲이. 그래서 요새 늑대를 또 넣었습니다. 늑대가 있어야만, 겁을 내가지고 숲 속에만 싹 쓰고 살살 들판 살짝 나오고. 그래야 이제 이 숲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늑대를 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지구상에 보면 혼자 사는 게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게. 전부 다 같이 있으면서 합니다. 또 보세요. 눈, 코, 입 있어야 할 자리 다 있죠. 코가 여기 아니고 코가 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수하면서 코도 못 풀어요, 그러면. 콧구멍이 거꾸로 달렸다. 비만 오면 밖에 못 나가요. 근데 고래는 콧구멍이 머리 꼭대기 달, 하늘을 보고 솟아 있어요. 그래야 고래가 숨 쉬기 좋겠지요. 우리 의사들이 하는 거 보면 우리 내장 안에 모든 장기들이 어찌 그리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데 배를 한번 가르고 나면 이 다시 집어넣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동안 빡하게 들어가 있는데 왜 이철철 딱딱 찾아가 있는가?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모든 게 다 자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서해안에 갯벌이 엄청 많이 있는데, 갯벌이. 우리나라 세계에서 갯벌이, 가장 좋은 갯벌을 가지고 있는 데로 꼽힙니다. 그 왜냐하면 조수 간만차가 아주 크거든요. 세계 두 번째로 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갯벌이 나오는데, 갯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꽃게 같은 걸 얻습니다. 꽃게. 꽃게가 깊은 바다가 7, 8년을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갯벌이 와서 알을 낳습니다. 갯벌이 와서. 그래서 옛날에 갯벌 좋을 때는 서해안 사람들은 그냥 자기 집 앞에서 농구 두룩다가 올라온 그냥 꽃게 막 잡고 그냥 흔했습니다. 근데 지금 꽃게가 다 사라졌거든요. 갯벌 없애면서. 그 갯벌 없애고 나니 어떻게 됐나?
꽃게가 여기 뭐 알날 자리가 없으니까 중국에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중국 사람들 잡혀가지고 몸무게 불린다고 나보다 못 건 게 왜 나꽃게 안 해? 개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해안을 보면 철새들이 엄청 많이 날아와요. 철새들이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시베리아까지 왔다 갔다 안 여기요. 딱 가는데 중간에 우리 서해안 갯벌입니다. 갯벌. 여기 들렸다가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일본에 가는 철새들도 우리나라 한반도 거의 다 80% 우리나라를 거쳐 갑니다. 그래 갔다가 이 동남아시아 가거든요. 특히 이제 도요새라는 거. 딱 호주나 뉴질랜드 출발해가지고 일주일 걸려가지고 우리나라에 딱 날라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기 먹고 가는데 그 먹고 갈 때가 언젠가 하니까 꽃게들이 알을 놓을 때 그때쯤에서 올라갑니다. 근데 원래 이 도요새 날라오면 장관이죠. 이 호주에서 바로 날라왔어, 호주. 우리나라. 일주일을 날라, 일주일을. 동물들 보면 정말로 놀란 게 많습니다. 일주일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날라오면 몸무게를 절반을 잃어요. 그런 여기 이제 서해안 내려가지고,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시베리아에 올라가서 새끼를 칩니다. 시베리아에 올라가서, 시베리아. 원래 이게 바다에 사는 새가 아닙니다. 육지에 사는 새가 왜 그렇게 바다 개뿔이 오나? 그때 참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때거든요. 그때 먹이를 먹고 어디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만금 떡 맞고 나니까 거기 왔던 새들이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일주일이나 그냥 굶고 날라왔는데 보니까 개뿔 사라져 버렸으니. 그래서 우리 뭐 영종도 개발하고 새만 개발하고 우리나라 철새가 지금 이 절반 이상이 없어졌다고 이제 그래 절반 이상 사라졌다고. 미국에는 투구개가 있는데 투구개가 미국 그 동해안 연안에 이제 알을 놓습니다. 그 알을 놓는 기간이 한 일주일쯤 된다 그래요. 투구개가. 투구개가 알을 낳을 때 남미에 있는 도요새가 미국 연안에 와서 알을 먹고 갑니다. 그러고 저 카나다, 알라스카 이게 날아갑니다. 그 시간을 딱 맞춰가 오는 거예요. 새들이 얼마나 놀랍나요? 투구개 사라졌다. 그럼 이 동네 꽃게들은 다 죽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 저기에 미국 동해안에 있는 그 갯벌들 많은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강을 보세요. 강은 굴굴 이리 흐르죠. 다 이리 흐르죠. 자연적으로. 이리 흐르는 과정에 여울이 생기고 웅덩이가 생기고 그리고 강 옆에는 보면 항상 나무들이 나 있는 섭지가 있어요. 풀라고 하는데. 거기서 물이 꾸불꾸불 흐르면서 이제 홍수도 막아주고 물 흐름이 늦어지니까. 물 흐름이 빨리 가면 홍수 납니다. 흐르가면. 확, 물이. 그리고 여러 엉덩이 생겨가지고 다양한 생물들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수변 섭지들은 연결해줍니다. 육지와. 그래서 낙동강에 하룻밤새 징징 발자국 보세요. 모든 생물 다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그리고 모래도 보면, 이 강의 모래도 보면, 거기 모래가 굵게 따라가지고, 그리고 수심에 따라가지고, 유속에 따라가 전부 다 다른 벌레들 삽니다. 이게들이 이제 물고기 먹이가 되죠. 먹이가. 그리고 많은 물고기들은 보면 얕은 데 와서 알을 낳는 물고기가 많습니다. 물고기 새끼들 다 얕은 데 있지, 뭐 깊은 데 가서 있는 거 잘 봤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뱀장어, 태평양 바다 깊은 데 가서 새끼를 놓습니다. 알을 놓습니다. 거기는 밑바닥 기가 올라와요. 우리나라 새끼가 이제 강을 타고 이제 육지로 올라옵니다. 새끼는 바다에서 나가죠. 되게 여기서 나요. 여기서. 근데 한강을 갔다가 점점 깊게 파가지고 하고 나니까 물고기 알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 보세요. 물고기 인공 산란자. 저기 붙여놨습니다. 물고기 살지를 못하니까. 그 물고기 살지 못해가 이 한강에 물고기 죽고 그냥. 이 제대로 알을 놓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누가 제대로 클 수가 있겠어요? 새끼들이 강 가운데 깊은 데서 크나요? 제대로 되질 않는 겁니다, 저래 되니까. 그리고, 우리 법이라는 게 나라마다 다 법이 다르고 지방마다 다 법이 다르죠. 옛날에는 옛날대로 법이고, 요새는 요새대로 법이고. 우주 만물이 많아 저절로 생겼다고 하면 여기는 저기 법, 저기는 저기 법, 여기는 여기 법. 그런 법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제 우주에는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똑같은 법칙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주 만물 다스리는 조물주가 있다. 그렇게 믿으면 그게 비과학적인가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연료가 제일 법칙. 에너지나 물질은 저절로는 없는 데 생기지도 안 하고 저절로는 있는 것이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저절로는 생기지도 안 하고 있는 게 없어지지도 않는데 그럼 이미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는 그럼 어떻게 생겼나요? 답이 뭐겠어요? 초자연적으로 생겼다 하면 그게 비과학적인가요? 제가 그걸 묻고 싶어요. 초자연적으로 생겼다. 그거 비과학적이다. 이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요? 그게 비과학적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물질하고 시간과 공간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냥 아인슈타인이 그걸 과학을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이론이라고 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관찰해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빛의 속도로 가는 물질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실험도 해볼 수도 없고 빛의 속도로 가면 공간이 무한점으로 좁아지는지 시간이 어떻게 해서 안 가는지 그건 누가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유대인이 마이모니데스가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성경에 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을 갖다 어떻게 이제 해석했는가 하니까 태초에 시간이 그때 생겼다. 공간 하나를 만들었다. 공간이 그때 만들어졌다. 그리고 물질을 만들었다 그때. 그래서 시간, 공간, 물질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있어야. 물질하고 공간이 없는데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하고 시간이 없는데 공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간은 공간이 없는데 물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세 개는 동시에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개념을 어떻게 아인슈타인이 과학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 아무리 관찰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이 철학자들이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그 철학을 아인슈타인이 받아들이고 그걸 하셔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 제2법칙이 뭔가 하니까 물질은 저절로는 있던 것이 쓸모없이 질수 있던 것이 질수 없이 되어간다. 이 자동차 보면 나중에 다 썩고요. 집 다 무너집니다. 사람 나중에 다 늙어 죽습니다. 이게 10가지 제2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 여러분 이 우주에서 우리 지구가 이제 다 태양을 돌고 있지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별들 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젠가는 정지합니다. 가다가 저항 때문에. 다 정지할 거라고 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지 않고 정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무도 생각도 안 해봤겠지.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나요? 계절의 변화가 예? 계절의 변화. 계절 변화고 또 예? 낮과 밤의 변화도 없습니다. 낮과 밤 또 너무 뜨거우려나. 아니 다 붙어버립니다. 인력 때문에. 우리가 도니까 원심력 때문에 태양이 안 붙고 있는 거지. 다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언젠가는 다 붙어가지고 다 끝장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태초에 돌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어떻게 태초에 돌게 됐나 하는 그게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왜 어떻게 돌게 됐나? 이거 당구 쳐봤습니까? 치면 당구 공이 나한테 가서 섭니다. 근데 움직이는 동은 어떻게 하면 공이 움직이나? 누가 쳤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누가 쳤기 때문에, 움직이기도 했기 때문에. 시계 보세요. 시계가 가만 놔두면 다 정지가 죽습니다. 근데 시계가 왜 가나요, 처음에? 누가 가도록 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근데 이 우주가 어떻게 처음에 움직이는가? 그걸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야 됐나? 가만 놔두면 다 정지를 할 텐데, 다 죽을 텐데. 누가 처음에 이거를 가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게 비과학적인가요? 제가 그걸 질문하고 싶어요. 시계가 어떻게 처음에 가게 됐나? 누가 가도록 처음에 밥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공간에 존재하는 질서라는 게 처음에 질서 줘야만 질서가 있는 거지. 가만 놔두면 다 무질서에 돌아가 버려요. 근데 어떻게 질서가 있었나? 애초에 질서를 준 것도 아니겠어요? 그게 비과학적인가요? 그렇게 믿으면?
절대로 우리가 관찰한 자연법칙은 그렇게 저절로 지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수가 처음부터 있던 게 다 죽어가지요. 그리고 시계하고 씨앗 하나하고 땅에 딱 묻었더만 어떻게 됐나? 나중에 보기에는 시계는 죽었는데 씨앗은 싹이 트가지고 이제 나무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씨앗이 저렇게 싹이 틀 수가 있나? 씨앗 안에는 보면 그 안에 놀라운 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비밀이.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자연에서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그런 비밀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자연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콩코드 비행기. 비행기가 얼마나 복잡한 과학기술을 필요로 해요? 근데 비행기라는 게 이게 뭐 하열 바람처럼 지절로 탁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누가 만들어야만 되는 거죠. 만들어야만. 근데 비행기하고 아메바하고 어느 게 더 복잡한 기계인가? 비행기는 에너지를 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연료를 태워야 되죠. 비행기 기름 태워야만 연료 나오잖아요. 이 아메바는 뭘 가지고 에너지를 넣나? 밥만 먹으면 돼, 밥만 먹으면. 비행기 나오는 에너지는 기름을 태울 때만 에너지가 나오죠. 우리 사람도 우리 몸에 여기 아메바가 아무리 그렇게 적어도 여기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몸의 세포에 다 미토콘드리아가 다 있어요. 우리도 이 미토콘드리아가 밥만 먹으면 이제 에너지를 내는데 사람이 만든 발전소 같이 에너지를 태울 때만 전기가 나온다. 에너지가 나온다. 우리도 그러면 밥을 늘 먹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나?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필요할 때 에너지를 딱 받아가지고 배터리에 저축을 해놔놓고 건전지에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딱딱 쓰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그게 우리는 그렇게 만들려면 자동 설비를 다 갖춰야 되죠. 자동 설비를. 근데 이 암에 보면 그게 다 조절대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벌레 하나가, 이 미생물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걸 가지고 있나요? 이 아메바 보세요, 아메바. 이 핵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안에 일어나는 반응들은 우리가 너무 복잡해서 이야기도 할 수가 없고요. 다 밝힐 수가 없고. 이 미토콘드리아, 껍데기만 하더라도, 이 아메 껍데기. 이 껍데기 없으면 이건 다 안 내용 흘러가지고 그 생물이 안 됩니다. 이 껍데기. 이 껍데기만 하더라도 어떻게 저게 아메바가 작을 때는 줄어들었다가 커지면 자기도 늘어나고, 그리고 밥 먹는 자리 구멍 나가 있고, 똥 누는 자리 구멍 나가 있고,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막 생기겠어요? 이 껍데기 하나만도 우리가 흉내를 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메바를 그렇게 우습게 보고 비행기는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나요? 진화하는 자는 이야기합니다. 뭐 생물이 박테리아 그냥 이렇게 진화하면 사람 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 눈 보세요. 그 무신론자들은 뭐 눈이라는 거는 뭐 눈도 없고 귀도 없던 이런 벌레가 그냥 꿈틀꿈틀 하다가 뭐 둥글둥글한 돈맨이 몸에 박으면 그게 눈이 된 줄 아는 모양인데 절대로 그런 눈이 안 생깁니다. 눈 보세요. 눈이 되려면 정확하게 비치는 렌즈가 있어요. 렌즈가. 어떤 곤충들은 보면 판판한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로 눈을 보고. 그 삐뚤삐뚤한 거울. 그러면 곤충은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이 렌즈라는 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다 죽고 살고 하는데 이 렌즈가 죽고 살고 하면 죽을 때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렌즈는 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렌즈는. 놀랍지요? 이 렌즈가. 근데 렌즈만 있다가 눈이 되는 거 아닙니다.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여기다 상을 만들 수 있는 스크린이 있어요. 스크린. 두 개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있어요. 이 스크린만 있다고 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스크린에 비춰진 빛이 색깔을 따라가지고, 그리고 빛이 색에 따라가지고, 그걸 화학물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화학공장이 있어요. 화학공장이 여기 뒤에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눈이 돼요. 이 화학공장만 있다고 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만들어진 물질을 두뇌로 보낼 수 있는 신경이 있어요. 신경이. 동시에 돼 있어야 돼요. 신경이. 그 신경만 있다고 눈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물질인지 분별할 수 있는 두뇌 기능이 또 있어야 돼요. 두뇌 기능이 무슨 물질인지 보기만 하면 또 눈 되는 거 아닙니다. 보면 반사작용을 해야죠. 보고 반응을 해야죠. 그런 게 모든 게 동시에 갖춰져야 눈이 되는 거지.
어떻게 눈에 차츰차츰 하나하나 진화할 수가 있겠어요? 진화론 자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국장님 제 말이 맞나요? 맞는 거 같나요? 절대로 이건 저절 하나하나 차츰차츰 진화했다. 이것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저기 한꺼번에 닫아야 눈이 되지? 귀를 보세요. 귀. 우리가 여러분 말소리 듣는 거는 귀 안에 여기에 뼈 세 마디가 있는데요. 조그만 뼈 세 마디. 그 세 마디가 우리 모든 소리를 다시 연주를 다 해줍니다. 귀 속에서. 똑같이. 우리 들은 그대로. 저거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뼈 세 마디 가지고 모든 소리를 다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나? 사람이. 우리는 엄두르만 해, 엄두르. 그리고 이 뼈 세 마디는 나서 죽을 때까지 이 뼈 크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딱 그 크기가 됩니다. 지금만 달라졌다. 크면서 듣는 소리가 자꾸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악기 연주만 한다고 귀가 되나? 그 연주한 소리를 또 화학물질을 바꾸면 화학공장이 있어야 되고요. 신경을 두뇌를 보내야 되고, 두뇌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반응도 할 수 있고, 그게 모두 한꺼번에 갖춰져야 귀가 되는 거지. 뭐 어디 구멍 꾹 하나 뚫렸다 그게 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코는 더욱 놀랐습니다. 코는. 눈이라는 거는 센서가 3개만 있으면 돼요. 빨강, 파랑, 초록. 코는 센서가 1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진 DNA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코입니다. 코. 코는 어떻게 하나?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 들은 물질들이 그 1000개 센서 중에서 어떤 것을 건드리고 어떤 것을 안 건드렸냐. 어떤 세계로 건드리냐에 따라 그 냄새의 크기, 냄새 종류를 다 알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냄새에 대해서 남자들은 냄새 둔한 사람이 많아서 좀 잘 모를 것 같은데 냄새가 우리 많은 걸 결정해 줍니다. 우리 몸에. 그래서 냄새가 마비가 되면 여러분 커피하고 홍차하고 구분을 전혀 못합니다. 맛을 아는 거죠. 맛을 아는 냄새를 압니다. 그리고 많은 실험을 해보니까 남자 여자 간에 여자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가 하니까 자기 냄새가 맞는 남자를 좋아하더라고요. 냄새가 맞는 남자. 그 냄새를 맡아주고 어느 게 제일 좋나 물어보면 사람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여자가 좋아하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냄새가 많은 걸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곤충이나 다른 짐승들 보면 냄새를 가지고 다 판별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은연중에 그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냄새가 모든 물질을 다 사실 구별하기 엄청 많은 거를 하기 때문에 센서가 1000개나 되니까 얼마나 많은 거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게 코가. 그래서 화학분수 기계 있잖아요. 화학분수 기계를 뭐라 그러나? 크로마토그래피라 그러죠. 그 우리 코와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가. 개미를 한번 보세요. 개미가 먹이를 찾아갈 때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먹이 있으면 찾았겠지. 집에 돌아가는 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대표님 어떻게 돌아갈 것 같아요? 온 길로. 우리 대표님은 개미를 관찰 별로 안 하신 것 같네. 길바닥을 잘 안 보시는 모양이에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돌아갈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돌아갈 것 같아요? 빠른 길로? 잘 하시는 분이에요. 빠른 길로 딱 가, 빠른 길로. 이리 가면서 사인, 코사인 계산 다 해가지고 딱 바로 돌아가. 개미 가는 거 보세요. 그냥 이렇게 약간 삐뚤삐뚤하지 않고 꼭 직선으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갈 때는 왜 저렇게 합니까? 갈 때는 무기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번 보니. 그럼, 여기 있다. 그럼 막 그냥. 개미가 자기 집을 찾아갈 줄 모른다면, 만약 집을 찾아가는 방법을 차츰차츰 진화론적으로 지적을 했다면, 어떻게 개미가 살아남았겠어요? 자기 집 찾아가지 못하는데. 개미가 자기 몸무게의 50배 되는 물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어. 50배 되는. 몇백 배 되는 물건 들어 올리는 곤충도 있습니다. 자기 몸무게. 우리는 어떻게 들어 올 수 있나요? 우리 들어 올리니까, 물건 들어 올리니까 자기가 들어 올려가죠. 얼마나 놀라운 게 많은지 모릅니다.
꿀벌이 어떻게 꿀을 찾아가나? 수색벌이 꿀을 보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뭐 날개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건 다른 일벌들이 찾아가는데 어디 뭘 찾아가나? 이 꽃이 많이 있어서 수색벌이 이야기해 준 그것만 딱 찾아갑니다. 꿀벌이 4km까지도 날아간다. 4km까지도 날아가서. 근데 꿀벌이 날아가려면 꿀을 먹어야 에너지가 날아갑니다. 근데 꿀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물고 올 꿀이 없어요. 너무 작게 먹어가면 중간에 가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렇다면 꿀벌이 1km 날아가자면 꿀 몇 그램 먹어야 되나요? 누가 아는 분이 있나요? 꿀벌은 그냥 압니다. 그냥 얼마 먹어야 될지. 꿀벌이 늙어가지고 현재 꿀을 제대로 못 먹어가면 중간에 땅에 떨어져 헤매는 벌이 있으면 그거 꿀 먹이면 또 일어납니다. 늙어가지고 이제는 그런 벌이 있습니다. 꿀벌이 꿀을 찾으러 갈 줄 모르면, 꿀 가지고 집에 올 줄 모른다면 집 찾아오는 방법을 차츰차츰 진화론적으로 쳐들겠다 그러면 꿀벌이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처음부터 이걸 알지 않으면 이 생물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죠. 이 송골매 보세요. 세계 제일 빠른 새가 송골매인데 내리 꽂을 때는 시속 300km로 내리고 있습니다. 300km 이상으로. 그래가지고 땅에 위에 1km 상공에 날다가도 땅에 있는 지를 다 보고 내리 꽂는데 그 300km 내리 꽂다가 이 송골매가 추락에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럼 못 들어봤죠? 날개 깃털 하나를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딱 내릴 때 되면 딱 틀어가지고 딱 짚고 올라가 버립니다. 송골매가 그런 기법을 차츰차츰 진화론적으로 쳐되겠다 그러면 송골매가 어떻게 추락하지 않고 살아남았겠어요? 너무 진화를 너무 쉽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너무 쉽게 깨야 마차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태계는 정말 놀라운 것도 많은데 우리가 잘 지켜줘야 되는 게 생태계를 보면 다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영서 오시면 여기 햇빛을 받아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단백질. 탄수화물도 만들지만 단백질을 만드는 게 그 식물뿐입니다. 식물. 동물은 단백질을 절대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식물이 받아난 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조합만 하는 거죠.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 만들어 나오면 이게 메뚜기도 먹고 개구리가 먹고 이것도 뭐 이게 뭐 또 죽으면 이 돌아가고 이렇게 생태계 내에서 물질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돌봐야 됩니다. 이 순환하면서 얼마나 이게 높게 농축이 되는가 보십시오. 그래서 바다에 참치가 제일 깨끗한 바다에 살지만 가장 많은 수온을 가지고 있는 동물로 참치를 꼽지 않습니까? 참치를. 수온을 이제 오염시켜 나가죠. 우리가. 그게 참치에 다 들어가고. 그래서 영국의 어떤 애가 하루에 참치 한 캔씩 먹었더만 막 병이 나가 완전히 애가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급 생물들은 환경오염에 엄청 약합니다. 이 지류, 이끼류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멀쩡하지만은 조금 공기오염 시면 물 다 죽어버리고 이 조개, 물고기 죽는 거 보십시오. 엄청 잘 삽니다. 저것들이 가장 먹이사슬의 하급 단계에 있는데 이것들 죽어나가면 이제 생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소로 하는 건 생물 순환을 가지고 꼭 한번 흙을 거쳐야 되는데 흙에 들어간 거를 이제 식물이 흡수해가지고 광합성하는데 흙을 잘못 관리하면 흙은 금방 유실돼 버려가지고 이건 다시 복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특히 열대지방에는 비도 많이 오고 영양소가 너무 순환이 빨라가지고 흙에 영양소가 없고 식물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이. 그런 걸 나무를 베내가지고 거기다가 풀 심고 뭐 소를 기르가는데 금방 사망이 됩니다. 열대지방이. 잘못 관리하면. 그래서 우리 땅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이 사막이 돼가지고 아이슬란드가 나무가 다시 안 자라나는 이유가 한번 흙을 이렇게 하고 잘못하고 나면 이 복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열대지방은 복구가 어렵습니다. 한번 사막 만들고 나면.
그래서 슈마우라는 사람이, 원래 독일 사람인데, 히틀러가 너무 거기서 살 수 없다 이래가지고 영국에 이제 망명을 갔습니다. 영국에 망명을 갔는데 영국에서 히틀러 스파이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살아 나왔습니다. 감옥살로. 그래 이 사람이 생각이 깊은 사람이 돼가지고 길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자연을 보고 하다가 하루는 깨달았습니다. 야, 이 자연을 정말로 보니까 자연은 정말 놀랍구나. 이 자연은 저절로 될 수가 없다. 이건 누가 하늘님이 신이 이거 만든 거구나. 그럼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이 천주교를 기회한 것 같은데 천주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러고는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게 천지를 장려다 하나님 만드셨다면서요. 그다음 하나님 그렇지. 근데 하나님한테는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은 하루 같다면서요. 그것도 그렇지. 그럼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1편이는 100만 파운드 가고 100만 파운드는 1편이 같겠네요. 그것도 그렇지. 그럼 저한테 1편만 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좀 할 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 1편이 빌려줄게. 근데 내가 지금 돈 안 가져왔으니까 하루만 기다려라. 그 하루가 그냥 평생 안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돈 없이 하는 일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는 돈 없이 이 자연만 보면 자연 가운데서 우리한테 알려준 지혜가 너무 많아서 그것만 따라도 충분하게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연은 햇빛 말씀 다 돌아갑니다. 햇빛 말씀은. 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햇빛으로. 그래서 우리도 햇빛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 자연에 낭비라는 게 없습니다. 보면 낭비라는 게 없습니다. 자연에는. 그리고 쓰레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 엄청 만들죠. 쓰레기가 없습니다. 쓰레기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다 있고. 그리고 자연을 보니까 생태가 단순한 거는 망한다. 다 망한다.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어야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딴 게 보살펴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다 망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막 주름잡고 있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기업 하나 망하면 우리나라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 망하면 어떻게 시까 삼성이 갖다가 벌벌 떨고 삼성이 돼서.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튼튼한 나라가 어느 나라가. 아무 큰 기업 없이 그냥 중소기업도 있다고 맡아가는 이런 나라들은 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야 튼튼하다. 그리고 성숙한 생태계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존 밀림. 그게 뭐 성장하나요? 아닙니다. 그냥 큰 거는 또 죽고, 죽으면 또 새로운 거 나타나고. 산소를 만들어내나? 산소 안 만들어냅니다. 아마존에서. 산소 만들어내기는 그 안에 다 소모하고, 그냥 소모한 건 그 안에서 또 산소 보충해주고, 그렇게 다 정상 상태를 유지하면 정상 상태. 그래서 우리 자꾸 저 경제가 커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 언젠가는 깨져야 됩니다. 절대로 경제 성장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부자들만 자꾸 성장하지.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혜택을 못 봅니다. 그냥. 절대 성장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관계가 잘 얽혀 있는 생태계라야 살아남는 관계가. 뭐, 또 배척하고 서로 간에 그런 건 아니다. 서로 견제하는 건 있지만은 서로 간에 막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리고 태풍하고 홍수가 오면 그동안에 쌓였던 저게 보면 여러분 겁나죠. 홍수. 그렇지만 저런 게 한 번씩 태풍이 와가 바다가 큰 파도가 와야만 바다가 재생이 됩니다. 강도 한번 큰 홍수 와가지고 강을 쓸어내야만 강이 재생이 됩니다. 깨끗하게 만들고 재생이 됩니다. 그런 걸 지금 요새는 강마다 댐을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재생을 만화도 해놨어요. 참 더 적폐만 사이도 해놔요. 바다도 탁 막아가지고 관측을 해놔놓으면 그 안에 적폐가 쌓여가지고 다 썩습니다. 그리고 막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뭐 자연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겠죠. 전 다 모르고 제가 몇 가지만 적어봤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게 많아요. 동물들 보면 자연을 안 배워 농대에 버리는 건 다 도태됩니다. 다 죽습니다. 열심히 배워야 돼요. 따라야 돼요. 자연 법칙을. 그래서 우리 자연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우리 철학생활에 자연에 보면 낭비라는 게 없어요, 낭비.
모든 동물들이 사자 한꺼번에 막 많이 죽여놔놓고 그게 저장해놔놓고 두고 먹고 그러나 아니 딱 떨어져요. 먹는 게 떨어져야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디안들이나 아메리카 인디안들이나 아프리카 토인들이나 다 그렇습니다. 또 짐승들 사냥해가 먹으면 그게 다시 막 상에 미리 사놓는 게 아니라 그 떨어질 때 돼야 떨어져야만 먹으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번에는 뭐를 잡아야 되는가 이걸 다 계시를 받아가 자기 나름대로. 그래 요거는 계시 받으면 또 그거만 잡으러 가. 그거만. 계시를 받는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경험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계시라 그러지만 그게 아마 경험상에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걸 잡아요. 지금 딴 것을 잡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딱딱 맞게 잡아놔요. 그리고 이 모든 제품 수납에 폐기물과 많은 에너지 들어가게 되면 그래 아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에너지 절약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름은 덥게 살고 겨울은 춥게 살아야 그래야 우리 몸이 자기네 적응을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요새 애들이 막 여름에는 춥게 살고 겨울에는 덥게 살지요. 병에 대한免疫이 안 생깁니다.免疫이. 그리고 청결 생활. 건강할 정도로 깨끗하고 편할 정도로 더럽게 살아야 됩니다. 남자들이 좋아하죠. 이 말하면. 우리 한국 여자들 너무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막 벌레만 보면 막 팡팡향을 쏘는데 그 벌레가 우리 몸에 해롭겠어요. 약이 해롭겠어요. 그 남자들은 저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여자분들은 그걸 잘 안 하죠. 그렇죠. 벌레가 더 싫지요. 어린이들 너무 깨끗하게 키운다. 흙을 못 만지게 해가지고 흙만 만지면 야단치고 흙을 만져야 됩니다. 애들이 흙을 만져야 흙에 많은 미생물들하고 접하고요. 그래 우리 병에 대한免疫이 키워지는데 지금 요새 알레르기 막 일어나고 하는 거는 그런 걸 이미 어릴 적에 접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너무 온실에만 가면 병에 대한免疫이 절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요새 어떤 치료 방법을 하나 알레르기 많고 또 천식 많은 사람들한테는 몸에다가 기생충을 일부러 넣어주기도 합니다. 기생충. 우리 몸 안에는 많은 박테리아, 곰팡이 이런 것들 같이 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완전히 깨끗하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항생제가 다 죽여버리거든요. 우리 몸에 박테리아 이런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항생제 필요할 때만 먹고 그다음에 너무 그렇게 많이 안 먹어야 됩니다. 너무 깨끗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식생활 하는데 깨끗한 음식은 고기 적게 먹자. 우리 송곳니가 여러분 몇 개 있나요? 예? 2개밖에 없나요? 4개 있나요? 전체 이가 32개 중에서 송곳니가 딱 4개 있지요. 사자는 처음부터 송곳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들레를 갖다가 영어로는 덴들라이언이라는데 그 덴들라이언은 사자 이빨이라는 뜻이에요. 찌릿찌릿한. 호랑이 송곳니밖에 없어요. 소 송곳니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풀 먹는 짐승들은 전부 다 어금약 이런 것만 있고 암약 이런 것만 있고 고기 먹는 짐승들은 송곳니만 있어요. 근데 우리 송곳니가 32개 중에 4개만 있어요. 그래서 고기는 그저 8분의 1 정도만 드시라고. 우리는 고기 먹게 이빨이 안 되겠네. 근데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요새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 병이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고기 너무 많이 먹는 거 안 좋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음식 먹으라는 게 깨끗한 음식이 뭔가? 깨끗한 음식은 가장 많이 나는 게 깨끗한 음식들입니다. 많이 나는 것들이 보면 먹이사슬 가장 하급 단계에 있고 하급 단계에 있어야 오염물질을 가장 적게 축적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는 물고기가 뭔가요? 멸치, 꽁치, 고등어 이런 건 아주 비싼 물고기. 뭐가 있나요? 예? 상어, 참치, 이거 비싸죠. 비싼 것들은 먹이 단계 위에 있어가지고 오염도 많이 축적해 놓습니다.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 소라고동, 이런 것도 소라고동이 다른 거 다 잡아먹기 때문에 여기도 중금속 이런 게 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비싼 거는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게 나쁜 것도 많이 축적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하늘이 많이 먹으라고 많이 준 걸 안 먹고 주체 없는 걸 막 먹으려 하는 거.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비싼 것만 먹는다. 그 좋은 게 아닙니다. 비싼 거 먹는다. 우리가 가치관이 좀 정립돼야 된다. 지금은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지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땅에 고치에 맞게 사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으면 스스로 아마 따뜻할 수 있습니다. 이 부탄 사람들은 제사 욕밖에 없어요. 이 사람. 제사 목욕스럽게 라디오 하나밖에 못 썼어요. 근데 행복주의 세계 8등에서. 부탄 국가이 선언하기를 우리는 앞으로 GNP가 아니고 GNH 추구하겠다. Gross National Happiness. 행복지수 추구하겠다. 이 나라는 부자, 가난한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이 그냥 사니까 국가에 관광 수입 들어왔다. 관광 인도 정해놔놓고. 그럼 다 같이 이렇게 갈라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놔놓고. 학비, 영, 의료비, 제로. 국가에 다 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행복하게 살겠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어야 행복하다는, 다 행복한 건 아니고. 하여튼, 서양에서 내는 행복지수는 보면 덴마크 1등을 합니다. 물어보면 부탄 사람 1등 나오고, 우리가 행복하다는 사람이 다 하면 안 돼. 그럼 이 행복지수는 이제 물어본 것 뿐만 아니고 자기들이 밖에서 막 채집니다. 학력이 어떻게 되나, 공부를 어떻게 했나, 재산 얼마나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럼 덴마크가 1등 나옵니다. 덴마크는 단체 해운수가 국민세 2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동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나라.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 일본 사람 재산은 많이 많았지만 일본 사람 불행한 나라. 지시마다 그때 확 닫아놓습니다. 밤낮없이 닫아놨어. 자기는 동네하고 관련하고 싶고, 동네 사람 자기 들여다보는 싶고, 자기 혼자 열심히 사는 나라. 그래서 일본 사람 만나가 애가 어떤지, 남편이 있니 없니 이런 거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그 싫어합니다. 그런 거 다 비밀로 하고. 대한민국 더 불행한 나라. 덴마크 사람들 밤낮없이 그때 확 일어나고 우리 집 다 보라 그러습니다. 비밀스러울 게 없으니까 다 보라. 밤에는 막 여기 늘어나놓고 방에 이쁘게 꾸민 거 자랑하려고 그런지 하여튼 다 보입니다. 밤에는 다 보입니다. 대한민국 자살률 가야나 1등, 북한 2등, 남한 3만 등 이렇게 나왔네요. (10대) (20대) 사망원이 1위 자살. 사망원이,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이 4위가 자살, 1위 암, 2위가 심장하고 그다음 뇌출혈이 중에 2, 3위는 내가 구분 잘 모르네요. 4위 자살. 자살 줄이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 아무 대책이 없나요, 우리 정부에서? 암 줄인다, 심장병 줄인다. 그렇게 돈을 많이 왜 자살 줄인 데는 아무 그게 없나요? 이 덴마크의 이 민족고등학교는 학교 들어가면, 시험이 없습니다. 1, 2, 3, 4등 성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학기는 아프리카 마을가 도와보고, 한 학기는 풍력 발전기 만들어 들어보고, 태양광 만들고, 그런 팀 레포트 써내면 거 끝입니다.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뭉텅구리가 됐나? 아닙니다. 에너지 절약 기술 세계 1등, 에너지 효율 기술 1등, 풍력, 태양광 기술 세계 1등입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하고 싶어서 하면 다 해냅니다. 그거. 다 해냅니다. 덴마크 애국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입니다. 우리 한국 학교는 어떤? 청소년 수면식, 청소년 수면식. 일반 고등학교 들어간 애가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엄마 보고 명품 빤스를 사달래요. 명품 빤스. 학교 갔는데 얘 명품 빤스가 왜 필요하나? 처음부터 엎드려서 하는데 이제 나한테 빤스가 보일 때 명품이라야 얼굴을 댈 수가 있다고. 이건 절대로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다 잠잠해요. 학교 들어가가지고.
행복이라는 건 절대로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얻는 건 우리가 금방 적응을 해버려가지고 조금 지나면 있어도 행복한 줄 모르고 조금 지나면 없어도 불행한 줄 모릅니다. 버스 타고 다니니까 뭐 불행하다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관계가 잘못되면 이거는 절대로 적응을 못합니다. 적응을 못합니다. 부부싸움 맨날 했더만 우리는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는 뭐 재미삼아 싸운다. 이런 사람 없지요. 갈수록 막 못 빠지죠. 갈수록 싸우도. 관계가 잘못되면 절대 행복을 찾아줘. 관계를 잘 만들어요. 관계를 잘 만들어요. 그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또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자연과의 관계가 발라야 됩니다. 자연을 보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과의 관계. 그게 최종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을 보고 오늘 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옛날 사람들은 다 조물주가 있다고 믿었어요. 이 중국의 제사만 보십시오. 지극히 오래전 태초에 공허하고 흑암에 큰 혼돈이 있었사옵나이다. 다섯 행성은 아직 운행되지 않았고 태양도 달도 빛을 발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신하께서 이곳에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사옵나이다.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의 지음을 받았사옵니다. 전능자시여 신비로운 일들을 하시는 주제자시여 이 큰 이시 제사이직이라 합니다. 제사진 하늘 제사진입니다. 통해 당신을 경배하며 높여드립니다. 당신의 종인 나는 한 줄기의 갈대의 버드나무입니다. 나의 마음은 한 마리 개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의 무지함과 몽매함을 잘 알고 있으므로 내가 당신에게 받은 위대한 종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까 봐 심히 두렵고 떨리나이다. 그러므로 나의 거룩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며 모든 법도와 율례를 준수하려고 하나이다. 나는 천상에 계시는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의 천상의 병거를 타고 의지하다 나오시옵소서. 당신의 종인 내가 나의 머리를 땅에 대고 공손하게 당신께 절하나이다. 영광스러운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저희들처럼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경배하나이다. 당신의 선하심 끝이 없으시나이다. 옛날 고전 보면 어느 나라들이 다 조물주가 있다, 신이 있다고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묵자가 또 한 이야기도, 묵자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고 겸손한 생활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유교하고 아주 원수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원수 게 유교에서 막 북자를 엄청 욕을 했습니다. 왜 욕을 했나? 아니 남을 자기처럼 사랑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데 왜 그거를 그렇게 하라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또 묵자가 유교 공자나 이 명자 이 사람들이 너무 번거롭게 이 시각을 보고 저건 왜 저렇게 번거롭게 하는가? 좀 간단하게 검소하게 하라. 이 말 했더만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유교에서. 그래서 묵자가 욕을 많이 하는데 사실 굉장히 이 사람이 저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묵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묵자가 한 말. 나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인간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음을 안다. 하나님은 태양과 달과 별들의 질서를 정하시고 빛나게 하시며 그것들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조절하심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정해놓으셨다. 하나님은 눈, 서리, 비, 이슬을 내리셔서 오곡과 암화와 비단을 자라게 하셔서 인간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즐기게 하셨다. 하나님은 산, 강, 골짜기, 계곡을 정하셨고 선악을 다스리도록 많은 것을 인간에게 이행하셨다. 참 옛날 사람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전에 내가 이거 이야기했지만 이거 하나 더 그 전에 본 이 편지 긴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더 중요한 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 인디안 보고 땅을 팔아라고 이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말을 했지만은 팔아라고 했지만 사실 땅 내놔란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늘과 땅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까? 공기와 물은 우리 것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팔 수가 있습니까? 땅을 당신들은 형제로 보지 않고 원수로 봅니까? 정복한 뒤에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더군요. 백인이 지나가는 기차에서 쏘아 죽인 들소들 재미로 막 그냥 기차 타고 가면 재미로 막 쏘아 죽였어요. 수천 마리가 들판에 서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들이 없다면 사람이 무엇입니까? 만약 짐승이 다 죽는다면 사람들이 혼돈 너무 외로워 죽을 것입니다. 당신의 침대를 계속 오염시키시에 어느 날 밤 그 오물로 질식해 죽을 것입니다. 모든 들소들이 도살당하고 숲의 깊은 곳
깊은 곳들이 사람들이 냄새로 오염된다면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목욕을 평생 안 해가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지독. 그리고 인디안들이 유럽 사람 만나보고 깜짝 놀랐다. 너무 냄새가 지독해가지고. 여러분 요새 노숙자들 혹시 옆에 가보셨나요? 냄새 지독한 거 보이죠? 그런 냄새가 막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냄새를 물들인다면 독수리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땅을 판다면 자기는 이제 뭐 팔기 싫어도 백인들 총 들고 가져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판다면 우리가 땅을 사랑했듯이 땅을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가 땅을 보살폈듯이 이 땅을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들의 어린이를 위하여 보존해 주십시오. 요새 지속 가능한 발전하는 것도 똑같은 말을 했네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살게, 자손 두 손도 살게 하고 우리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이 우리 모두를 사랑했듯이 땅을 사랑해 주십시오. 이 인디안 주장 이름이 시애틀입니다. 이 시애틀 기념회가 시애틀 도시가 만들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시애틀이 말하기를 그러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같은 거로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 천지를 만든 게 하나님이고 미국 대통령도 그 하나님이 그래 했다면서 그 미국 대통령 이 사람을 비교하면 누가 기독교인 같나요? 대표님 누가 기독교인 같나요? 이거 보니까 대표님 아마 말을 못 하시네. 아, 저요? 예. 누가 더 기독교인 같나요? 이 대통령하고. 그래서 그래서 나는 그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신 것도 자연 가운데 다 그게 진리가 다 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이다. 성경을 안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게 있다. 그렇게 믿어요.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나요? 질문할 거 없나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예. 저한테 흥미 생긴 게 예. 이렇게 친환경 발전 시스템을 갖춘 집을 짓고 텃밭을 가면서 친환경적으로 자급자족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농촌에 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욕심 없이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저 땅에 가서 농사 짓는 사람 하나 특징이 뭔가 하니까 그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옛날 사람들 그랬지 않습니까? 죽는 거를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라 그러면서 꼭 죽는 거를 이 방에 저 방 걷는 것 같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했는데 요새는 죽는 게 너무 무섭지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에 가까우면 죽는 것도 우리 자연의 일부, 우리 삶의 일부다.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삶이 너무 잘 되지 않고요. 또 도시에서 사실 죽는 것도 무섭습니다. 죽을 때 어디가 죽어야 돼? 병원에 가서 막 꽂고 막 이렇게 죽어야 되잖아요. 말도 한마디 못 하고. 영업병원에 가보십시오. 죽기 전에 콧구멍 안에는 산소를 넣고, 입으로는 가래 빼낸다고 그거 하고, 목구멍 뚫어가지고 가래 빼내나? 그 입으로는 막 이렇게 막아놔놓고, 그리고 배에 구멍 찔러가지고는 오줌하고 똥 빼내고, 죽기 전에 말도 한마디 못 하고 죽어요. 돈은 엄청 써. 그렇게 무섭죠, 그게. 그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못 보니까 자연 법칙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하니까 그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땅에 농사짓고 할 사람들 보면 죽는 게 별로 이제 덜 무서워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옛날 사람들 막 그래 죽는 걸 갖다가 쉽게 이야기하지. 우리는 요새 죽는 거 이야기하려도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애들이 깜짝 놀라게 그러니까 내가 죽거든 어떻게 하라 이런 말도 요새는 잘 할 수도 없어요. 예.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이 미국에서 신이랑 대화를 나눈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예. 그게 신과 나는 이야기라고 예. 되게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을 제가 되게 신기해가지고 정독을 해서 읽었는데 거기에 진화론이 맞다고 그리고 뭐 창조론도 맞다고 예. 빅뱅이론도 맞고 뭐 아인슈타인이 한 것도 맞다고 그렇게 신이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그
어떤 환경 강의를 다른 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원래 지구가 바다만 있었는데 이제 그 바다에서 생명체들이 나와서 이렇게 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불교라서 약간 그 조물주 이런 거 믿지만 뭐 천국 이런 건 안 믿지만 그때 딱 든 생각이 바다에서 이렇게 물들이 이렇게 뭔가 모이면서 뭔가 그 조그맣게 동그랗게 됐고 거기서부터 약간 복잡하게 그 물 안에 사는 생명체들이 생기고 그게 땅에 나오고 그게 뭐 어떤 건 물고기가 되고 어떤 건 사람이 됐다고 그런데 그 진화론이 정말 틀린 건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는 반드시 조물주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그게 있고는 있지 않고는 진화 일어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절대로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아까 눈, 코 다 이야기했죠. 그거 보시죠. 어떻게 저절로 될 수는 절대로 난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을 정말 깊이 유심하게 바라보고 그것도 같이 공감하고 자연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뭔가 저절로 그 신의 존재감도 같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쭉 보여주신 뭐 중국에서의 얘기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그만큼 좀 더 깊은 사유를 하신 분들이 다 느꼈던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가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을 많이 요즘 제가 읽고 있긴 한데요. 그런 얘기들이 다 유사하게 기독교 안에 성경에만 있는 얘기들이 아니라 거의 다 공통되게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말 자연을 바라보면서 어떤 유심함을 갖고 관찰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느낌을 갖고 신을 느끼지 않을까, 신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그, 생각이 저도 동감입니다. 자연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절대로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가 그래, 없는 거지. 그래, 과학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옛날 사람들 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이제 연구고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진화론이다, 뭐 아니면 창조론이라고 우리가 감히 특별하게 구분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진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그건 제 믿음입니다. 저절로 절대로 진화될 수는 없다. 그거는 신의 개입이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뭐가 변하겠어요? 어떻게 없던 생물이 없던데 갑자기 생물이 생겨나겠어요? 아메바가 어떻게 저절로 생겨나겠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거 아메바가 막 저절로 막 생겨났다. 이런 믿는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로서. 근데 지금 이제 교수님은 이제 그게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 우연이 아니고 뭔가 개입이 있다, 외부의 개입이 있다, 신의 개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그거 없이 그냥 철저하게 진화론적인 관점에만 봐서도 요새 좀 진화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적자 생존이 있으면 옛날에는 약한 것들은 다 도태되고 강한 것들만 살아남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기적이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도 이기적인 이유에서 사랑하고 살아야지 잘 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다. 그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본다면 옛날에는 그래서 약한 것들이 도태되고 강한 것들은 살아난다. 이게 적자생존이었던, 지금은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일부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협력하는 거. 그러니까 협력이 예를 들어서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는 옛날에 그런 이게 우생학과 합쳐져가지고 뭐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좀 약한 사람들은 그냥 도태시켜버리고 우리끼리 좀 건강한 사람들끼리 혹은 좀 우월한 사람들끼리만 살자, 그런 거였다면은 우성적으로 진화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근데 지금 진화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가장 이기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서로 협력해서 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열성, 우성 가리는 게 아니고 서로 도와가지고 협력해서 살아갈 때 그게 인간이
가장 이기적인 이유에서 또 가장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발달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또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진화론도 관점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관계 속에서 또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관계의 그 어떤 발전에서. 세상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신비스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저는 그런 질문보다 이제 제가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그러면은 좀 쓰레기를 줄여볼까? 나는 어떻게 물건을 오래 쓸까?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에서는 쓰레기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는 다 고철이고 플라스틱이고 뭐 원자력이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하면은 저 한 사람만 아껴 쓴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거를 전체 국민이나 그러니까 전체 나라들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환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라들은 그걸 규제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재생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그 쓰레기를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완전히 하려고 그러면 세상 제도가 바뀌어야만 되는데 그걸 참 지금으로서 기대하기 어렵고요. 근데 그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보니까 미국에도 아주 어떤 여자가 실험을 했는데 자기는 쓰레기 안 만드는 생활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시장에 갈 때도 저 봉지 드는 건 다 안 받고 이제 자기 가서 받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했더만 1년 동안에 만든 쓰레기가 요 병 안에 딱 하나 들어갈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아주 굉장히 독한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핀란드나 덴마크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못 만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있긴 한데, 뭐 새가 나온다 이런 건 다 재활용하면 되거든요. 다시 만들면 되거든요. 종이를 다시 만들면 돼요. 뭐는 다 처리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 세상 시스템이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하고 더 비싸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술도 개발 안 돼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순환사회연대에 내가 공동대표로 있는데, 우리 목표는 쓰레기는 하나도 안 생겨야 되는 거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게 재활용 시스템이 그래도 이제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키는가에 안 지키는가의 차이인데, 그거를 또 잘 지키면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재활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조그만 비닐봉지, 그러니까 너무 더러운 거는 뭐 묻은 음식 쓰레기 묻은 거는 그건 뭐 당연히 버려야 되겠지만 이제 조그만 것도 다 그냥 모아라. 왜냐면 우리 다 비닐 뭐 껍데기 이런 거 다 재활용하고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예. 네, 다 재활용돼.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쓰레기를 안 버리고 재활용 구별하게다 버리고 이제 음식은 되도록 정말 안 남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 쓰레기 안 남기는 게 제가 기사를 최근에 봤는데 그동안에는 그 유럽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을 중국에다가 싸게 팔았는데 네. 이제 중국이 수입을 안 한대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유럽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안 나오게 그렇게 규제를 딱 한다고 하는데 이미 뭐 네덜란드 같은 데는 고속도로를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깔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거든요. 다 이렇게 생분해되는 플라스틱으로. 네. 그래서 유럽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규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속해지면서 약간 이렇게 더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석유가 지금 오래 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을 제대로 재활할 줄 모르면 그걸 모아두기만 하면 분리가 잘 모아두기만 하면 나중에 100년, 200년 지나고 나면 큰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고 그런 거를 해놔야 될 텐데 지금 정부들이 그런 데 정신을 안 쏟거든요.
그 제 생각은 겁니다. 잘 보관만 잘, 저장만 다 해놔라. 모으면 지금 못 하면. 다시 또 재활용하는 거죠. 네, 재활용해야지. 이게 쓰레기를 뭐 네.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저 쓰레기 봉지에 재활용 봉지 봉지에 있는 거를 쓰레기에다 분석을 해봤더만은 그중에 정말로 이게 재활용이 안 되는 건 딱 2.5%밖에 없더라. 우리가 지금 버리고 있는 것도 2.5%가 흙하고 그다음에 고무하고 피혁 같은 건데 그 피혁은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모르겠는데 피혁은 아마 섞이면 그냥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는 이제 피혁 이런 거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 가죽 고무도 땅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거 빼놔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들 잘만 분리해 놔놓으면. 그래서 쓰레기가 전혀 없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번에 교수님 우리가 이주선 후전에 그 안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재활용에 제가 느낀 거는 재활용의 허구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은 우리 만족을 열심히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다 태워버리고 그때 이런 말씀 했잖아요. 제가 느끼는 게 재활용의 의미가 있나 실제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들이 열심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모아서 다 했는데 실제로 그거 모아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은 전혀 우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모르는 저희가 태운다고 하니까 태우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예. 아예 만들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음식물을 자체를 안 만들고 플라스틱을 안 만들면 모르겠는데 이 만들어진 이상 그걸 우리가 아무리 재활용을 잘 하는 거는 그냥 우리끼리 뭔가 하고 있다는 만족감밖에 안 되는 거지 실제로는 마지막 처리 과정을 보니까 하나도 아마 도움이 안 음식물 되는 것 쓰레기 같아요. 특히 그럴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음식물 처음에 그 의도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뭐 어떻게 잘 모아서 뭐 한다는데 그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람들이 안 먹기 때문에 저는 왠지 음식물 쓰레기는 회의적인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렇지만은 북한 같은 데는 그 플라스틱 민주주의가 그마저도 없어가지고 그걸 열심히 모읍니다. 자기들 그걸 가지고 또 좋은 걸 더 유용한 걸 쓰려고.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귀찮아서 안 하셔야 됩니다. 과학적인 힘을 빌리자면 정말 아까 얘기하신 대로 플라스틱이지만 분해가 잘 되는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다른 좀 품질이 좀 다른 플라스틱을 쓰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다른 쪽 질문인데요. 오늘 같은 날은 눈이 많이 있잖아요. 눈 많이 오면 염화칼슘이라는 걸 보겠는데 그것도 어차피 성유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은 그거를 이제 금지시켜가지고 우스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염화칼슘이 어떤 환경에 어떤 영향이고 또 차량을 저는 부식시킨다는 그거는 알고 있는데 다른 악영향 같은 거 좀 아시는 거 있으실까요? 그래, 뭐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요소한 화학물질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염화칼슘은 석유 화학물질은 아니고요. 그거는 뭐 칼슘하고 염소하고 붙은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잘 부식시키고 뭐 딴 생물들이나 좀 유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환경 강의 하게 되면 되게 좋은데 또 가만히 생각하면은 결론이 만약에 그럼 결국 우리가 그럼 다시 뭐 1000년 전, 2000년 전, 산업혁명 이전의 생각을 돌아가자는 그렇게 또 반론이 되기도 해요. 결국 그 당시도 이게 무슨 천국은 아니었잖아요. 나름대로 다 폭력이 있었고 그리고 인간 산업도 나갔고 나름대로 고통이 많았는데 이게 얼핏 들으면은 지금 우리가 발전한 것들에 대한 그냥 부정 이것들이 다 나쁘기 때문에 이걸 진짜 하지 말고 뭐 쓰지 말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들 발전이 우리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하는 요소도 많았잖아요. 요즘에 영화가수만 하더라도 그러면은 미끄러운 그런 길을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사고가 나야 되나?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뿌리는 건데 근데 반면에 또 자연 생각하면 뿌리지 말아야 되는 거고 이런 스몰 같은 게 있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그런 이제 대체제를 개발했고 환경에 피해가 안 미치는 그런 걸 이제 쓰자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 문제는 대표님께 좀 누가 물으면 좀 대답 잘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놓는 게 낫겠네.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환경 이야기하면 그럼 원시사를 돌아가자 말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시비 걸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답할지 모르는데 대표님 한번 연구해 두십시오. 어떻게 대답해 줄지. 중간하고 중간을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염화칼슘이 아니라 모래는 그래도 그런 환경적인 거는 좀 나중에 좀 지저분해지긴 하지만 그런 환경 문제는 좀 벗어나는데 그 모래보다는 염화칼슘이 손쉽긴 하죠, 그렇죠? 일본의 어느 도시에 가면 그 물뿌리가 갑니다. 그 도시 그 물이 굉장히 많으니까 물 쪽쪽하면 그냥 다 막아버려요. 예. 예. 그럼 제가 노래를 하나 준비했는데 요 노래 노래가 잘 될지 모르겠네. 근데 그러면 수중생물들 건강에 살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들 하나하나 보면 전부 다 하는 일이 다 있습니다. 아무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하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같이 있어야. 식물이 물 만드는 햇빛 받아가지고 우리가 식물 우습게 보지만 식물이 그 광합성하는 그거를 인간이 아직도 못 만들어냅니다. 햇빛 받으면 물을 만들어내잖아요. 바다가 만들어내는 게 식물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생물이 다 사는 거예요. 그걸 식물이 만들어 놔놓으면 그거를 동물이 먹고 또 썩으면 미생물, 박테리아나 곰팡이들이 분해하고 그거를 햇빛만 받으면 들어. 이거 다 죽으면 다시 영양소가 돼가 내려가고 모두 다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보십시오. 납자로라는 물고기는 조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조개가 없으면. 여기 알 넣을 때 그 알자로 딱 나오는데, 그럼 여기 조개 앞에 막 살살거립니다. 그럼 조개가 입을 딱 열어주면 고하게 알을 딱 놔요. 조개가 없으면 물고기는 살 수가 없어요. 조개 안에서 알이 이제 깨져가 나와야 됩니다. 새끼가 돼가지고. 그럼 조개는 물고기가 알을 놓을 동안에 조개가 새끼를 유충을 물고기 몸에 붙여줍니다. 그럼 조개는 이동을 잘 못하잖아요. 그 물고기가 조개를 옮겨줍니다. 그래서 조개가 없이 물고기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 육하식물하고 육하나방. 육하나방은 육하식물이 꽃을 피울 때 그 안에다 알을 낳아야만 육하나방이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느 지역에 기후가 잘못돼가지고 육하꽃이 안 폈다. 육하나방은 번식 못합니다. 육하식물은 어떻게 하나? 육하나방이 여기 들어가서 새끼가 자라야만 씨를 맺습니다. 육하나방이 다 죽어버렸다. 육하식물이 씨를 맺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먼저 생기고 하나가 나중에 생길 수가 있겠어요? 동시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우리가 생각이 미스테리. 늑대가 미워서 미국에 다 잡아 죽였지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 늑대가 없으니까 막 소들, 노루들, 겁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들판에서 막 그냥 자고 그냥 들판에 다 나와 노는 겁니다. 그 들판 나오는 씨만 나면 다 먹어버려. 숲이 안 만들어져요, 숲이. 그래서 요새 늑대를 또 넣었습니다. 늑대가 있어야만, 겁을 내가지고 숲 속에만 싹 쓰고 살살 들판 살짝 나오고. 그래야 이제 이 숲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늑대를 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지구상에 보면 혼자 사는 게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게. 전부 다 같이 있으면서 합니다. 또 보세요. 눈, 코, 입 있어야 할 자리 다 있죠. 코가 여기 아니고 코가 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수하면서 코도 못 풀어요, 그러면. 콧구멍이 거꾸로 달렸다. 비만 오면 밖에 못 나가요. 근데 고래는 콧구멍이 머리 꼭대기 달, 하늘을 보고 솟아 있어요. 그래야 고래가 숨 쉬기 좋겠지요. 우리 의사들이 하는 거 보면 우리 내장 안에 모든 장기들이 어찌 그리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데 배를 한번 가르고 나면 이 다시 집어넣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동안 빡하게 들어가 있는데 왜 이틀 딱딱 찾아가 있는가?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모든 게 다 자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서해안에 갯벌이 엄청 많이 있는데, 갯벌이. 우리나라 세계에서 갯벌이, 가장 좋은 갯벌을 가지고 있는 데로 꼽힙니다. 그 왜냐하면 조수 간만차가 아주 크거든요. 세계 두 번째로 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갯벌이 나오는데, 갯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꽃게 같은 걸 얻습니다. 꽃게. 꽃게가 깊은 바다가 7, 8년을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갯벌이 와서 알을 낳습니다. 갯벌이 와서. 그래서 옛날에 갯벌 좋을 때는 뭐 서해안 사람들은 그냥 자기 집 앞에서 뭐 농구 두룩다가 올라온 그냥 꽃게 막 잡고 그냥 흔했습니다. 근데 지금 꽃게가 다 사라졌거든요. 갯벌 없애면서. 그 갯벌 없애나니 어떻게 됐나? 꽃게가 여기 뭐 알 낳을 자리가 없으니까 중국에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중국 사람들 잡혀가지고 몸무게 불린다고 나보다 못 건 게 왜 나꽃게 아니에요? 갯벌 없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해안을 보면 철새들이 엄청 많이 날아와요. 철새들이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시베리아까지 왔다 갔다 안 여기가 딱 가는데 중간에 우리 서해안 갯벌입니다. 갯벌. 여기 들렸다가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일본에 가는 철새들도 우리나라 한반도 거의 다 80% 우리나라를 거쳐 갑니다. 그래 갔다가 이 동남아시아 가거든요. 특히 이제 도요새라는 거. 딱 호주나 뉴질랜드 출발해가지고 일주일 걸려가지고 우리나라에 딱 날라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기 먹고 가는데 그 먹고 갈 때가 언젠가 하니까 꽃게들이 알을 놓을 때 그때쯤에서 올라갑니다. 근데 원래 이 도요새 날라오면 장관이죠. 이 호주에서 바로 날라왔어, 호주. 우리나라. 일주일을 날라와, 일주일을. 동물들 보면 정말로 놀란 게 많습니다. 일주일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날라오면 몸무게를 절반을 잃어요. 그런 여기 이제 서해안 내려가지고,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시베리아에 올라가서 새끼를 칩니다. 시베리아에 올라가서, 시베리아. 원래 이게 바다에 사는 새가 아닙니다. 육지에 사는 새가 왜 그렇게 바다 갯벌이 오나? 그때 참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때거든요. 그때 먹이를 먹고 어디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만금떡 맞고 나니까 거기 왔던 새들이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일주일이나 그냥 굶고 날라왔는데 보니까 갯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뭐 영종도 개발하고 새만 개발하고 우리나라 철새가 지금 이 절반 이상이 없어졌다고 이제 그래요. 절반 이상 사라졌다고. 미국에 투구개가 있는데 투구개가 미국 그 동해안 연안에 이제 알을 놓습니다. 그 알을 놓는 기간이 한 일주일쯤 된다 그래요. 투구개가. 투구개가 알을 낳을 때 남미에 있는 도요새가 미국 연안에 와서 알을 먹고 갑니다. 그러고 이제 카나다, 알라스카 이게 날아갑니다. 그 시간을 딱 맞춰가 오는 거예요. 새들이 얼마나 놀랍나요? 중국에 사라졌다. 그럼 이 동네 꽃게들은 다 죽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 저기에 미국 동해안에 있는 그 갯벌들 많은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강을 보세요. 강은 굴굴 이리 흐르죠. 다 이리 흐르죠. 자연적으로. 이리 흐르는 과정에 여울이 생기고 웅덩이가 생기고 그리고 강 옆에는 보면 항상 나무들이 나 있는 섭지가 있어요. 풀라고 하는데. 거기서 물이 꾸불꾸불 흐르면서 이제 홍수도 막아주고 물 흐름이 늦어지니까 물 흐름이 빨리 가면 홍수 납니다. 흘러가면 확 물기. 그리고 여러 엉덩이 생겨가지고 다양한 생물들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수변 섭지들은 연결해줍니다. 육지와. 그래서 낙동강에 하룻밤새 경기 발자국 보세요. 모든 생물 다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그리고 모래도 보면, 이 강의 모래도 보면, 거기 모래가 굵게 따라가지고, 그리고 수심에 따라가지고, 유속에 따라가 전부 다 다른 벌레들 삽니다. 이게들이 이제 물고기 먹이가 되죠. 먹이가. 그리고 많은 물고기들은 보면 얕은 데 와서 알을 낳는 물고기가 많습니다. 물고기 새끼들 다 얕은 데 있지, 뭐 깊은 데 가서 있는 거 잘 봤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뱀장어, 태평양 바다 깊은 데 가서 새끼를 놓습니다. 알을 놓습니다. 거기는 밑바닥 기가 올라와요. 우리나라 새끼가 이제 강을 타고 이제 육지로 올라옵니다. 새끼는 바다에서 나가죠. 되게 여기서 나요. 여기서. 근데 한강을 갖다가 전부 깊게 파가지고 하고 나니까 물고기 알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 보세요. 물고기 인공 산란자. 저기 붙여놨습니다. 우리 살지를 못하니까. 그 물고기 살지 못해가 이 한강에 물고기 죽고 그냥
이 제대로 알을 놓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누가 제대로 클 수가 있겠어요? 새끼들이 강 가운데 깊은 데서 크나요? 제대로 되질 않는 겁니다, 저래 되니까. 그리고, 우리 법이라는 게 나라마다 다 법이 다르고 지방마다 다 법이 다르죠. 옛날에는 옛날대로 법이고, 요새는 요새대로 법이고. 우주 만물이 만약 저절로 생겼다고 하면 여기는 저기 법, 저기는 저기 법, 여기는 여기 법. 그런 법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제 우주에는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똑같은 법칙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주 만물 다스리는, 조물주가 있다. 그렇게 믿으면 그게 비과학적인가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인류가 제일 법칙. 에너지나 물질은 저절로는 없는 데 생기지도 안 하고 저절로는 있는 것이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저절로는 생기지도 안 하고 있는 게 없어지지도 않는데 그럼 이미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는 그럼 어떻게 생겼나요? 답이 뭐겠어요? 초자연적으로 생겼다 하면 그게 비과학적인가요? 제가 그걸 묻고 싶어요. 초자연적으로 생겼다. 그거 비과학적이다. 이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요? 그게 비과학적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물질하고 시간과 공간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냥 아인슈타인이 그걸 과학을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이론이라고 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관찰해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빛의 속도로 가는 물질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실험도 해볼 수도 없고 빛의 속도로 가면 공간이 무한점으로 좁아지는지 시간이 어떻게 해서 안 가는지 그건 누가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유대인이 마이모니데스가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성경에 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을 갖다 어떻게 이제 해석했는가 하니까 태초에 시간이 그때 생겼다. 공간 하나를 만들었다. 공간이 그때 만들어졌다. 그리고 물질을 만들었다 그때. 그래서 시간, 공간, 물질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있어야. 물질하고 공간이 없는데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하고 시간이 없는데 공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간은 공간이 없는데 물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세 개는 동시에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개념을 어떻게 아인슈타인이 과학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 아무리 관찰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이 철학자들이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그 철학을 아인슈타인이 받아들이고 그걸 하셔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 제2법칙이 뭔가 하니까 물질은 저절로는 있던 것이 쓸모없이 질수 있던 것이 질수 없이 되어간다. 이 자동차 보면 나중에 다 썩고요. 집 다 무너집니다. 사람 나중에 다 늙어 죽습니다. 이게 10가지 제2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 여러분 이 우주에서 우리 지구가 이제 다 태양을 돌고 있지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별들 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젠가는 정지합니다. 가다가 저항 때문에. 다 정지할 거라고 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지 않고 정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무도 생각도 안 해봤겠지.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나요? 계절의 변화가 예? 계절의 변화. 계절 변화고 또 예? 낮과 밤의 변화도 없습니다. 낮과 밤 또 너무 뜨거우려나. 아니 다 붙어버립니다. 인력 때문에. 우리가 도니까 원심력 때문에 태양이 안 붙고 있는 거지. 다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언젠가는 다 붙어가지고 다 끝장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태초에 돌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어떻게 태초에 돌게 됐나 하는 그게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왜 어떻게 돌게 됐나? 이거 당구 쳐봤습니까? 치면 당구 공이 나한테 가서 섭니다. 근데 움직이는 동은 어떻게 하면 공이 움직이나? 누가 쳤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누가 쳤기 때문에, 움직이기도 했기 때문에. 시계 보세요. 시계가 가만 놔두면 다 정지가 죽습니다.
근데 시계가 왜 가나요, 처음에? 누가 가도록 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근데 이 우주가 어떻게 처음에 움직이는가? 그걸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야 됐나? 가만 놔두면 다 정지를 할 텐데, 다 죽을 텐데. 누가 처음에 이거를 가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게 비과학적인가요? 제가 그걸 질문하고 싶어요. 시계가 어떻게 처음에 가게 됐나? 누가 가도록 처음에 밥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공간에 존재하는 질서라는 게 처음에 질서 줘야만 질서가 있는 거지. 가만 놔두면 다 무질서에 돌아가 버려요. 근데 어떻게 질서가 있었나? 애초에 질서를 뭐 준 것도 아니겠어요? 그게 비과학적인가요? 그렇게 믿으면? 절대로 우리가 관찰한 자연법칙은 그렇게 저절로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질서가 처음부터 있던 게 다 죽어가지요. 그리고 시계하고 씨앗 하나하고 땅에 딱 묻었더만 어떻게 됐나? 나중에 보기에는 시계는 죽었는데 씨앗은 싹이 트가지고 이제 나무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씨앗이 저렇게 싹이 틀 수가 있나? 씨앗 안에는 보면 그 안에 놀라운 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비밀이.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자연에서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그런 비밀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자연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콩코드 비행기. 비행기가 얼마나 복잡한 과학기술을 필요로 해요? 근데 비행기라는 게 이게 막 하얀 바람처럼 저절로 탁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누가 만들어야만 되는 거죠. 만들어야만. 근데 비행기하고 아메바하고 어느 게 더 복잡한 기계인가? 비행기는 에너지를 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연료를 태워야 되죠. 비행기 기름 태워야만 연료 나오잖아요. 이 아메바는 뭘 가지고 에너지를 넣나? 밥만 먹으면 돼, 밥만 먹으면. 비행기 나오는 에너지는 기름을 태울 때만 에너지가 나오죠. 우리 사람도, 우리 몸에 여기 아메바가 아무리 그렇게 적어도 여기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몸의 세포에 다 미토콘드리아가 다 있어요. 우리도 이 미토콘드리아가 밥만 먹으면 이제 에너지를 내는데, 사람이 만든 발전소 같이 에너지를 태울 때만 전기가 나온다. 에너지가 나온다. 우리도 그러면 밥을 늘 먹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나?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필요할 때 에너지를 딱 받아가지고 배터리에 저축을 해놔놓고, 건전지에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딱딱 쓰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그게 우리는 그렇게 만들려면 자동 설비를 다 갖춰야 되죠. 자동 설비를. 근데 이 암에 보면 그게 다 조절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벌레 하나가, 이 미생물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걸 가지고 있나요? 이 아메바 보세요, 아메바. 이 핵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안에 일어나는 반응들은 우리가 너무 복잡해서 이야기도 할 수가 없고요. 다 밝힐 수가 없고. 이 미토콘드리아, 껍데기만 하더라도, 이 아메바 껍데기. 이 껍데기 없으면 이건 다 안 내용 흘러가지고 그 생물이 안 됩니다. 이 껍데기. 이 껍데기만 하더라도 어떻게 저게 아메바가 작을 때는 줄어들었다가 커지면 자기도 늘어나고, 그리고 밥 먹는 자리에 구멍 나가 있고, 똥 누는 자리에 구멍 나가 있고,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막 생기겠어요? 이 껍데기 하나만해도 우리가 흉내를 낼 수가 없는데. 버스터슈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백화점에서 슈퍼 있잖아요. 옷 이렇게 선정해주고 이렇게 대신 사주고 막 이런 거 슈퍼라고 하는지 잘 기억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을 하는. 됐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저 푸른군 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있는데 우리 학교에 가면 자연을 닮은 사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연을 닮은 사람 해놔놓으니까 학생들이 와가지고 뭐 그냥 들판에서 뛰놀면 그냥 자연을 닮은가 이렇게 할까 싶어서 제가 입학식 할 때마다 학생들 좀 주의를 줍니다. 그게 자연 닮은 거 아니라고. 여기 글자가 안 나타났는데 장자가 말하기를 하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연을 닮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한말이 뭐겠어요? 하늘이 다 자연을 만드는데 그 자연 안에 보면 하늘의 뜻이 다 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케플러가 이 태양계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만은 그 친구가 와서 보고 하는 말이 누가 모형 이렇게 잘 만들었노? 그랬더만 케플러가 한 대답이 뭐 모형 보고 놀래노? 하늘 실물 봐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우리가 자연 실물을 보면 간에 정말 놀라운 게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 좀 받아가면서 그걸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자연에 대해서 좀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 정직하고 겸손하게 눈으로 보면 그 종물주의 그 지혜가 또 섭리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자연을 보고 이거 다 하느님 있다 그렇게 다 믿었습니다. 옛날 사람 어느 나라인지 이 한번 보세요. 이쁘지요? 우리 집 사람 자연산 그대로입니다. 근데 보니까 오른쪽 왼쪽이 똑같이 생겼지요. 그렇죠. 오른쪽 왼쪽이 똑같은 대칭 모양. 이거 절대로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계하지 않으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우주가 다 대칭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나무잎사귀 보세요. 좌우 대칭이지요. 보니까 똑같이는 안 하지만 대칭 모양 하고 있잖아요. 이 철이 체감은 아무렇게 생겼지만 안에 분자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지져진 게 때가 있습니다. 물도 보십시오. 절대로 아무렇게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원자를 보면 원자가 정확한 대칭이고요. 원자를 깨면 소립자가 나오고 소립자가 나오는데 모두 다 정확한 대칭입니다. 이 절대로 저절로 생긴 거는 이렇게 대칭이 나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설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추리가 아니겠어요? 이거 보세요. 해바라기가 자기가 뭐 이거 법칙을 알아가 요래 썼겠어요? 요렇게 모양 있는 걸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 피보나치 위 글이 안 나와 버렸네. 피보나치 수열이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저기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겠어요? 스스로? 누가 설계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고동 껍데기 보세요. 고동이 알아서 이걸 만들겠어요? 이거 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자연인데요? 이런 게 다 자연에 있는데, 요새 자연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자연에 보면 다 이렇게 모양이 보면 다 균형이 다 잡혀 있고요. 다 조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기능도 보면 다 이렇게 균형이 있다, 음양 균형이 있다는 맞아 있습니다. 음과 양이. 이산화탄소.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만은 우리가 숨 쉬면 다 소모를 하지요. 소모하는 거 생산하는 거 딱 균형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왜 그렇게 생겼나? 균형을 인간이 깬 겁니다. 그걸 이산탄소를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오존 없으면 안 되죠. 위에 오존층에 햇빛만 나면 오존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천둥 치면 오존이 깨집니다. 그 딱 균형이 맞도록 때가 있는 거예요. 모두. 그리고 우리 얼굴에 보면 나타나 있는 것들이 눈, 코, 입 전부 다 하는 일들이 다 있죠. 노는 거 없습니다. 전부 하는 일 다 있습니다. 이 자연이 다 그렇습니다. 자연이. 공기 보면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져 있다고 이렇게 무신론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이 공기에 오존이 저 위에 있지만 오존이 여기 100만 분의 1만 있어도 여기 모든 생물 다 죽습니다. 100만 분의 1만 있어도. 교수님, PT가 깨진 거죠? 예? 글씨가 다 안 나오는 거죠? 아래위로 좀 화면이 좀 여기 화면이 크게 안 맞아서 그런데 깨진 게 아니고 화면이 크기가 안 맞아가지고. 물에도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만 그 전부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페놀 100만 분의 1만 넣어도 그 맛은 다 죽습니다. 모든 생물들. 물에 산소 근데 100만 분의 10 정도 있는데 조금만 더 공기 중에 산소가 많으면 산소 좀 많으면 5%만 많아도 여러분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뭐 진화론자들 옛날에 뭐 산소가 뭐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가 전체가 다 산소가 됐다 이래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불을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다 나온 거네요. 그러면. 산소가 조그만 공기 중에 모자랐다. 물에 산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물에는 아주 조금만 들어있어요. 100만 분 10 정도만 있습니다. 그 조금만 보다. 어떻게 그렇게 아메바를 그렇게 우습게 보고 비행기는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나요? 진화하는 자는 이야기합니다. 뭐 생물이 박테리아 그냥 이렇게 진화하면 사람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거, 단순하게. 우리 눈 보세요. 그 무신론자들은 뭐 눈이라는 거는 뭐 눈도 없고 귀도 없던 이런 벌레가 그냥 꿈틀꿈틀하다가 뭐 둥글둥글한 돌멩이 몸에 박으면 그게 눈이 된 줄 아는 모양인데 절대로 그리 눈이 안 생깁니다. 눈 보세요. 눈이 되려면 정확하게 비치는 렌즈가 있어요, 렌즈가. 어떤 곤충들은 보면 판판한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로 눈을 보고. 그 삐뚤삐뚤한 거울. 그러면 곤충은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이 렌즈라는 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다 죽고 살고 하는데 이 렌즈가 죽고 살고 하면 죽을 때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렌즈는 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렌즈는. 놀랍지요? 이 렌즈가. 근데 렌즈만 있다가 눈이 되는 거 아닙니다.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여기다 상을 만들 수 있는 스크린이 있어요, 스크린. 두 개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있어요. 이 스크린만 있다고 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스크린에 비춰진 빛이 색깔을 따라가지고, 그리고 빛이 색에 따라가지고, 그걸 화학물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화학공장이 있어요. 화학공장이 여기 뒤에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눈이 돼요. 이 화학공장만 있다고 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만들어진 물질을 두뇌로 보낼 수 있는 신경이 있어요. 신경이. 동시에 돼 있어야 돼요. 신경이. 그 신경만 있다고 눈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물질인지 분별할 수 있는 두뇌 기능이 또 있어야 돼요. 두뇌 기능이 무슨 물질인지 보기만 하면 또 눈 되는 거 아닙니다. 보면 반사작용을 해야죠. 보고 반응을 해야죠. 그런 게 모든 게 동시에 갖춰져야 눈이 되는 거지. 어떻게 눈이 차츰차츰 하나하나 진화할 수가 있겠어요? 진화론 자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국장님 제 말이 맞나요? 맞는 거 같나요? 절대로 이건 저절 하나하나 차츰차츰 진화했다. 이것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저기 한꺼번에 다 돼야 눈이 되지. 귀를 보세요, 귀. 우리가 여러분 말소리 듣는 거는 귀 안에 여기에, 뼈 세 마디가 있는데, 요 조그만 뼈 세 마디. 그 세 마디가 우리 모든 소리를 다시 연주를 다 해줍니다, 귀 속에서. 똑같이. 우리 들은 그대로. 저거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뼈 세 마디 가지고 모든 소리를 다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나? 사람이. 우리는 엄두를만 해, 엄두를. 그리고 이 뼈 세 마디는 나서 죽을 때까지 이 뼈 크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딱 그 크기가 됩니다. 지금만 달라졌다. 크면서 듣는 소리가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악기 연주만 한다고 귀가 되나? 그 연주한 소리를 또 화학물질을 바꿀 수 있는 화학공장이 있어야 되고요. 신경을 두뇌를 보내야 되고, 두뇌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반응도 할 수 있고, 그게 모두 한꺼번에 갖춰져야 귀가 되는 거지. 뭐 어디 구멍 꾹 하나 뚫렸다, 그게 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코는 더욱 놀랐습니다, 코는. 눈이라는 거는 센서가 3개만 있으면 돼요. 빨강, 파랑, 초록. 코는 센서가 1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진 DNA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게 코입니다, 코. 코는 어떻게 하나?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그 1000개 센서 중에서 어떤 것을 건드리고 어떤 것을 안 건드렸냐. 어떤 세계로 건드리냐에 따라 그 냄새의 크기, 냄새 종류를 다 알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냄새에 대해서 남자들은 냄새 둔한 사람이 많아서 좀 잘 모를 것 같은데, 냄새가 우리 많은 걸 결정해 줍니다, 우리 몸에. 그래서 냄새가 마비가 되면 여러분 커피하고 홍차하고 구분을 전혀 못합니다. 맛을 아는 거죠. 맛을 아는 냄새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실험을 해보니까 남자 여자 간에 여자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가 하니까 자기 냄새가 맞는 남자를 좋아하더라고요. 냄새가 맞는 남자. 그 냄새를 맡아주고 어느 게 제일 좋나 물어보면 사람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여자가 좋아하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냄새가 많은 걸 좌우를 합니다. 우리가 곤충이나 다른 짐승들 보면 냄새를 가지고 다 판별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은연중에 그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냄새가 모든 물질을 다 사실 분별하기, 엄청 많은 거를 하기 때문에 센서가 1000개나 되니까 얼마나 많은 거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게 코가. 그래서 화학분수 기계 있잖아요. 화학분수 기계를 뭐라 그러나? 코로마토그래피라 그러죠. 그 우리 코와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가. 개미를 한번 보세요. 개미가
모이를 찾아갈 때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먹이 있으면 찾았겠지. 집에 돌아가는 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대표님 어떻게 돌아갈 것 같아요? 온 길로. 우리 대표님은 개미를 관찰 별로 안 하신 것 같네. 길바닥을 잘 안 보시는 모양.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돌아갈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돌아갈 것 같아요? 글쎄 빠른 길로 갈까요? 빠른 길로?